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니,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무거워진 양도세로 인한 매물잠김, 집값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관망세, 지나버린 절세 타이밍으로 급감한 매물들, 반값 복비에 따른 매매 미루기, 좁아진 은행 대출의 문과 부담되는 가격 때문에 수요자가 부담을 느껴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규제로 인해서 매물이 사라졌고 거래가 실종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전히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각각 상황이 다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여야 선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말에 타도 늦지는 않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참고하시면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 아파트 값이 얼마나 하나요? 요즘 얼마 정도에 팔립니다. 가격을 듣고 하고 끊어버리는 전화가 요즘 많이 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입니다. 이제 대출도 점점 옥죄는 상황에서 10억 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과 반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은 세금 다 내고 나면 금액적으로 새로 이사갈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거두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는 입장이나 파는 입장이나 참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매물도 없고 거래도 되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수치로도 작년 7, 8월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아진 수치가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도세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 많아서 팔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증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다주택자 그리고 단기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전보다 10% 더 무거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주택을 매도할 때 차익의 60,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75%입니다. 따라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서 증여는 13.4%, 6월에는 23%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것이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언젠가를 내야 할 세금으로 생각하고 지금 증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쉽게 팔지 않고 증여로 계속 가져가려는 생각이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놔두면 오를 것이고 어차피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8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새 0.4% 올랐습니다. KB 통계에서 0.2%가 오르면 불장을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음영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0.4%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매매 가격 전망지수는 4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거의 되지 않지만 간혹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래 가격이 신고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도자가 관망세로 돌아섰고 높게 내놓은 호가에 하나씩 거래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셋째, 6월이 지났으므로 이제 팔아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보유세를 절세하려고 했던 매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상반기에 쏟아졌던 다주택자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과세 기준일 2월 1일이므로 이후에는 집을 팔면 재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실이라는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5월 초 매물과 비교해서 8월 말 매물은 2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KB 리브 부동산의 매수 우위 지수도 5개월 만에 매수자 많음 상태의 수치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물은 줄어들고 매수자는 많은 상황이므로 거래는 잘 되지 않으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넷째,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에 따른 일명 반값 복비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매매를 미루는 현상도 거래 절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가 낮춰졌습니다. 예로 9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보수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꽤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이나 괜찮은 곳은 6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많이 있으므로 중개보수 인하 효과도 매물이 없어지고 거래가 줄어드는데 한몫 거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와 실구매자가 집을 사거나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집값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은행문은 점점 더 좁아져 가는 느낌일 겁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작년과 비교해서 2억이나 넘게 올랐습니다. 1년에 2억 이상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죠. 이렇게 금액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거기에다 최근까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금융당국이 DSR 40% 한도 규제를 적용했고 이번 달에는 신용대출은 연소득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높은 일부 은행에서는 사상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안 그래도 가격 부담이 크고 매물이 부족해서 매도인이 호가를 높게 부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유동성까지 조이면서 서울 아파트는 거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인천으로 수요가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거래 절벽과 신고가 현상은 시기적으로 그리고 규제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도 변화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움직여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답이 어렴풋이라도 정해졌다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